역사학자 웰 듀런트의 그 문명 이야기에서 그 그리스에 대한 그 묘사, 그리스 제국이 거의 무너질 때쯤에 그 현상을 오늘 좀 여기서 좀 제가 요약한 걸 좀 얘기하겠습니다. 웰 듀런트의 문명 이야기는 그 굉장히 그 방대한 분량의 책인데, 사실 그 책을 저도 좀 젊을 때 그 책이 번역이 돼서 나왔으면은 좀 처음부터 읽었을 텐데,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 책은 참 중요해요.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리스에 대한 묘사를 그 웰 듀런트가 쭉 해놨는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그 당시 그리스에서,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 그리스 제국이 이제 말기에 갈 때쯤에 나타난 현상이 있어요. 한번 좀 잘 들어보세요. 비교해 보세요. 오늘날하고. 첫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전통 종교를 거부한다. 여기서 이제 전통 종교는 우리 기독교가 아니라 그리스의 다종교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리스 그 제국이 말기쯤에 가면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 전통 종교를 거부한다. 쉽게 얘기하면은 교육을 받은 좀 똑똑하다, 지식이 있다 하는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뭡니까? 우습게 여겼다는 얘기예요. 우리 사회도 그래. 우리 사회도 좀 배웠다 싶으면은 거의 대부분 종교 없습니다. 종교를 굉장히 야만적이고 미신적이고 과격하고 또 근본주의로 여기기 때문에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아요. 특히 이제 신무신론자들이 나온 90년도 이후부터는 더 심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그리스에서도 있던 거예요. 두 번째는 동방에서 온 이교도가 받아들여진다. 여기서 이교도는 오켈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에서도 벌써 제국이 쇠퇴할 때쯤에는 기존의 흔히 얘기하는 기성 종교보다는 사교들, 오켈트들이 막 유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잡종교들, 그게 이제 그리스에서 유행했어요. 그 다음에 점성술을 행한다. 점성술은 뭐 고대부터 뿌리가 깊지만은 그래도 그리스 민족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 원래 점성술을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제국의 말기가 되니까 그런 점 보는 게 이제는 사람들이 그걸 더 이제 좋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뭐냐? 애국주의가 쇠퇴한다. 그리스 민족이나 이런 보면 굉장히 국가에 대한 그 충성심이 아주 강하잖아요. 그리스 그 반도에 있는 그 소국가들 보면은. 근데 애국주의가 쇠퇴한다. 애국주의.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과거에는 여성스럽다고 한 행동을 남성이 한다. 이거 꼭 오늘날 우리나라가 그 페미니즘 같죠.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세계에서도 이거는 여성스러운 행동이야 라고 했던 걸 어느 시점에서 보니까 남자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저번에 일본에 가니까 남자 화장실에 소변기가 없더만. 요즘 공공 이제 새로 짓는 그 화장실에, 남자 화장실에는 소변기가 없어요. 소변기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남자들? 반가워요? 하나도 반갑지 않죠. 없어요.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에서도 벌써 그 당시에도 과거에 여성스럽다고 한 행동은 남성이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남자는 남자의 특성이 있고 여자는 여자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건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페미니즘이나 지금의 이 시대의 그 젠더를 바라보는 관점은 남성과 여성이 뭐가 있냐, 이렇게 그건 하여튼 그렇게만 얘기하면 무조건 차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는 달라요. 분명히 다르잖아요.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야지, 남자와 여자가 똑같다, 이게 마치 여성들에게 좋은 평등인 양 지금 왜곡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거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상류층의 쾌락을 탐닉한다. 여러분, 고대 그리스 민족의 상류층들은 굉장히 그 많은 특권을 가지면서도 책임이 강합니다. 국가에 대한 봉사와 책임이 굉장히 강한 계급이에요. 그래서 존중받고 존경받는 건데, 말기 때쯤에는 상류층이 그런 걸 버리고
쾌락을 탐닉한다. 이제 놀고 먹고 마시는 일에 지도층들이 거기에 이제 쏟아붓는 겁니다. 또한 이거 중요합니다. 교육은 성품보다 지식을 강조하고 전인적 교육을 못 받은 군중을 양산한다. 이거 우리나라 교육 같죠. 벌써 고대 그리스에서도 그 당시에 유명한 고대 그리스 철학 유명하잖아요. 근데 벌써 이미 그때도 성품보다는 지식을 강조하고, 여러분 그리스 철학이 사실 인본주의이긴 하지만 인간의 성품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대 그리스 철학을 그래도 공부해 두는 게 좋기는 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세네카라든가 이런 보면은 굉장히 뛰어난 수준의 어떤 인간의 어떤 품위, 인간이 가지고 해야 될 인품, 고귀함, 이걸 굉장히 많이 얘기해서 탁월합니다. 이교도들이라고 해서 그렇게 막 그러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구에서도 이 대학원 과정에서 이럴 때 인문학 과정 중에 고대 그리스의 그런 인간론 같은 거 많이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품격을 가르쳐요. 근데 벌써 그 당시에도 특히 전인적 교육을 못 받은 군중을 양산한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처럼 지금 정교조들이 막 교육을 제대로 안 시키잖아요. 교육을 안 시키니까 어땠습니까? 그냥 무지한 선동에 잘 넘어가는 군중이 양상된 거예요. 말기 때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 제국이 다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로마의 로마에게 결국 무너진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대중 스포츠 프로들을 위한, 대중 스포츠가 프로들을 위한 경기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 경기가 특정한 프로들만 할 수 있는 경기로 바뀐 거예요. 프로는 뭡니까? 돈 받고 하는 거잖아요. 아마추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어때요?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체육을 하고 그러던 원래 전통이 그렇거든요. 그리스 전통이. 근데 그게 어떤 특정한 계층만 운동을 할 수 있는 그 프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동성애가 성행했다. 동성애. 여러분, 그리스 초기나 중기는 동성애가 그렇게 흔하진 않았지만 말기에 가서 흔한 거예요. 말기에 가서 흔했어요.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류층의 쾌락을 탐닉한다. 이 사람들이 탐닉한 쾌락이 뭡니까? 동성애입니다. 맨날 먹고 마시고 잔치하죠.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오늘날 노래방 가면은 노래만 불러요? 아니죠. 2차, 3차 가면 여자들이 꼭 끼잖아요. 고대 그리스 귀족들도 그 전에는 그냥 단순히 파티나 이걸 하다가 말기쯤 들어가면은 미소년들을 마치 오늘날 우리나 노래방 접대부처럼 미소년들을 불러다가 어때요? 동성애합니다. 그게 굉장히 지독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고대 그리스 그 조각상들 보면은 미소년 조각상들 많죠. 그게 언제쯤 만들어진 거냐면 후기에 만들어진 거예요. 후기. 그리고 그 전통을 로마 시대 때 또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사실 로마가 제정신 가지고 있을 때는 그렇게 동성애가 그렇게 성행하지는 않았대요. 근데 로마도 말기 때 성행해서 황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동성애가 성행하는 것은 문명이 망하는 아주 가장 대표적인 증거라고 보면 돼요. 우리나라 동성애 심각해요. 동성애 카페에 들어가 보면은 너무 심각해요. 그리고 인터넷 유튜브에도 동성애자들 나와서 그 개인 방송 막 하잖아요. 거기에 정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정말 큰일이에요. 옛날에는 아버지들이 딸을 가지면 딸을 걱정했는데 요즘은 아들이 걱정하는 세대가 됐어요. 나도 그래요.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너무 문제가 커요. 물론 여자들도 동생이 있으니까 똑같지만서도. 그러니까 동생이 유행했어요. 그 다음에 남자들은 나체로 춤추는 여자들 찾으러 멀리 갈 필요가 없다. 왜? 가까이 있으니까. 옆에 늘 있으니까. 굳이 그런 여자를 찾으러 멀리 갈 필요 없는, 항상 가까이 있는 거예요. 늘 쉽게 구할 수 있고 늘 접할 수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뭡니까? 성적으로 굉장히 많이 타락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그 당시 연극이나 이런 대중적으로 하는 연극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성적 유혹과 불륜으로 가득 차 있다. 여러분 고대 그리스 비극이나 희극 유명한 작품들 알죠?
다 읽어보진 않았어도 굉장히 수준 높고 뛰어납니다. 지금도. 그런데 말기쯤에 가면 뭐가 되냐면 그런 어떤 인간의 고상한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니라 말기쯤에 들어가면 대중 드라마 이 연극들이 전부가 어때요? 성적 유혹과 불륜으로 가득 찬 그런 내용으로 대중들에게 공연을 한 거예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 해방 운동으로 여성은 기존의 남성 중심적 문화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여성 해방 운동이 근세에 있었던 게 아니라 이미 고대 그리스 시대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여성이 기존의 남성 중심적 문화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웰드런트의 그 문명 이야기 책에서 그리스에 대한 그 묘사가 그래서 학자들이 꼭 현대를 얘기하는 것 같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39년도에 나온 책이거든요. 이게. 예. 그 다음에 이건 우리 여성들이 우리 여성들이 잘 들어야 돼요. 어머니가 되는 것을 평가절하하고 자녀를 기르는 일을 분편한 것으로 여긴다. 우리 시대 그 많은 젊은 여성들이 그런 생각 갖잖아요. 결혼하는 것을 엄마가 된다는 거, 아이를 키우는 거를 아주 굉장히 좀 무능력한 거. 직장을 못 다니는 여성을 직장 다니는 여성들이 굉장히 어때요? 우습게 여긴다면서요. 사실 뭐 그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업주부보다 밖에 나가서 일하는 여성이 더 능력이 있다. 전업주부는 능력이 없으니까 넌 집에서 그렇게 식모살이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한대요. 지금 우리 사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낙태와 유아 사례가 아주 더 광범위하게 퍼졌다. 이게 지금 웰드런트가 그의 그리스 문명 이야기에서 그리스가 어떻게 그 사회 풍조가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그 문명이 쇠퇴했는지를 딱 핵심적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그 얘기들이 우리가 지금 알지만 우리가 사는 시대하고 얼마나 일치가 돼요. 한번 봐요. 너무 그러니까 인간은 본성적으로 변하지 않아요. 고대 몇천 년 전이나 똑같습니다. 다만 조금 더 고상한 시기가 있고 퇴폐적인 시기가 그 차이죠. 물론 우리는 훨씬 더 고상하고 좀 더 나은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퇴폐적이고 악한 시대가 되면 안 되는데 내가 알기에도 내가 느끼기에도 확실히 20년 전이나 30년 전에 비해서 우리 한국 사회는 너무 많이 변했어요. 진짜 너무 많이 변했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20년 뒤에 30년 뒤에는 더 많이 변할 거예요. 그때는 더 많이 변할 겁니다. 그때는 지금의 이 상황도 그때 가서는 상당히 건전하지 않았겠나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의 이 상황은 굉장히 내 과거 20년 전 30년 전에 비하면 정말 낯선 거예요. 동성애 낯설죠. 페미니즘 전혀 낯설죠. 남자 화장실에 소변기 없는 건 더더욱이나 이해를 못할 일이고 뭐 한두 개가 아니에요. 애국주의가 쇠퇴하는 것도 그렇지. 그 다음에 여성이 여성스러운 것을 그거는 옛날에 당연하다고 얘기했지만 이제는 여성이 여성스럽다고 얘기하면 남녀 차별이라는 말을 듣고 그건 여성에 대한 모욕으로 간주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여성의 남성의 행동을 흉내내고 이제 남녀의 구별이 없는 게 이제 본래 성평등이다. 이렇게 이제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교육이 지식을 강조하고 전인적 교육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 교육이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교육을 보면은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보면은 대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전인적 교육이 아니죠. 근데 나는 이 전인적 교육은 내가 중고등학교 때도 들은 얘기야. 그때도 전인적 교육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인적 교육의 실체는 모르겠어요. 근데 말은 하도 많이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가만히 보니까 전인적 교육이 우리 한국은 진짜 영미권의 이런 서구에 비하면은 너무 정말 교육이 뒤떨어집니다. 너무 뒤떨어지고 너무 교육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그 아이들이 과연 사회에서 한 구성원으로서 그들이 어떤 직업을 갖든 어떤 영역에 있든 죄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죄 역할을 못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 내가 볼 때는 앞으로 10년이나 20년 뒤에 보면은 지금 이 사회보다도 더 못해요. 무너집니다.
모든 영역에서 무너질 거예요. 틀림없어요. 여러분 그때 가서 내 말이 틀린지 한번 확인을 해봐요. 물론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지만은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런데 이러한 그리스의 정신이 로마에 그대로 유입됐고, 또 로마는 그래도 강건했을 때는 그래도 좀 괜찮았을 때는 잘 통제가 됐지만, 로마도 역시 이러한 그 정신이 말기 때 로마는 더 심했습니다. 로마는 더 심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심했던 로마 제국의 말기를 누가 질서를 잡았습니까? 교회가 잡은 거예요. 교회가 잡은 거란 말이에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의 문명이나 그리스 문명이 그나마 후세대에 이렇게 잘 유산으로 넘어올 수 있었던 것도 교회 덕분입니다. 교회가 없었으면은 그 문명의 찌꺼리들도 내가 볼 땐 내려오기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교회가 그래요.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역사를 보면 알지만 교회는 문명을 지탱시키는 가장 기둥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교회는 이 교회가 이 문명이나 질서를 지키는 기둥이라는 의식이 없어요. 그냥 맨날 교회 안에서 막 성령 받아라, 뭐 불러 나오고 은사 이런 거나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나. 그러니까 아직도 나라가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아직도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됐는데 교회들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얘기 안 하잖아요.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것, 물론 이게 가장 핵심인 건 한데, 교회가 올바로 세워졌을 때는 한 시대의 문화와 문명을 지탱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건전하게 유지시켜줘요. 그게 신적인 빛의 영광이에요. 능력이에요. 요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절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들 이런 교회들처럼 그냥 뭐 십자가 세워놓고 모여서 우리끼리 종교잔치하고, 그게 아니에요. 각 개인의 그리스도인이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의 그 퇴폐적인 것들이 그 로마 제국의 말기에 그렇게 밀려왔는데 교회가 그것을 다 정화시킨 거예요. 서서히 정화시킨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제발 기독교 신앙을 그냥 골방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다나 그저 이 사회에서 무능력한 자들의 나약한 종교로 제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고, 더더욱 무식한 자들이 그저 모여서 그저 종교적 함성이나 저질러는 제발 그런 종교로 여기지 않았으면 하는 게 내가 항상 그 생각이에요. 항상. 근데 우리나라 교회는 너무 그 인식이 강하니까 이거를 정말 벗어나기가 정말 힘들어요. 정말. 말이 안 통하죠. 대화가 안 통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인간의 문명의 역사를 보면은 기독교가 들어온 것과 들어오지 않은 것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 그리고 그 기독교 때문에 사람이 온전하게 되느냐 온전하게 되지 못하느냐의 차이도 너무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걸 꼭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은 우리 스스로도 이 교회나 기독교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몰라요. 그걸 모르고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웰드런 뒤에 이 문명 이야기는 한 10권짜리인데 굉장히 세밀하게 잘 썼어요. 근데 그 책을 언제 다 읽겠습니까? 그 책을 나도 다 읽고 싶은데 읽을 책은 너무 많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들 제발 여러분들 개인의 인생이 어떻게 되길 원합니까? 우리 특별히 젊은 청년들, 우리 젊은 세대,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길 원해요? 세상 사람들처럼 뭐 좋은 기회 잡고 뭐 잠깐 뭐 좋은 직장 잡고 돈 많이 벌고 그냥 뭐 즉흥적으로 재밌게 놀고, 그게 지금 젊은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발전이 없어요. 본인도 발전이 없고 이 사회나 국가도 발전이 없어요. 좀 원대한 걸 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나?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의 힘은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봐요. 조문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 되잖아요. 지금 한 사람 때문에 5천만이 지금 이 지경이 되잖아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큰 거예요. 제발 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이 모든 일에 이 신앙, 믿음, 말씀, 이 진리, 베리타스, 빛이잖아요. 빛. 이 진리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런 문명이 아무리 위대한 문명도 거룩한 이 토대가 없으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우리가 사는 세대나 내 세대가 앞으로도 어떻게 될까? 아마 저 할 때는 더 나빠지는 것만 자꾸 이게 토대가 보여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세대에 휩쓸리지 말고 똑바로 쓰고, 아까 잠언의 말씀처럼 똑바로 보고 똑바로 쓰고 똑바로 길을 걷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이 세상처럼 흥청망청 그 태폐적이고 그 어리석은 그 감성적 풍성에 놀아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세상과 역사와 문명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좀 더 지혜로운 마음과 지식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이시는 거대한 섭리를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온전한 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